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주말 예배를 강행한 부천 시내 교회 9곳이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판매 약국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역사회가 돕고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총선 선거구 조명, 오늘은 계양갑 선거구 살펴봅니다. 계양갑 선거구 경쟁자들은 광역철도 유치 계획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골목 상권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역 상권을 위한 대책도 시급한데요. 골목 상권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취재하면서 확인한 우리 지역 골목 상권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바로 골목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대부분이 적게는 절반 이상에서 많게는 80~90% 정도까지는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네. 취재 중에 만난 자영업자 중에서는 적자폭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식당의 경우에는 당분간 저녁 장사를 포기하거나 혹은 포장 주문만 받는 곳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은 아무래도 소상인들의 터전이다 보니 이번 타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경기 침체 때문에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감염병 여파까지 겹치면서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자금의 사정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자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김포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민생안정 TF팀을 꾸려서 지역 차원의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금 지원책이고 또 한 가지는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네. 지원 대책은 주로 금융 지원이 되겠는데 김포시는 소상인들을 위한 대출 심사 절차를 우선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안들입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예산 5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소비 촉진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김포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모든 시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2시간과 저녁시간 3시간은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 감염병 대응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음식점은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현판을 달아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또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대안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책들도 사실 단기적인 아니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간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안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이제 정부 방침이 강화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확대 운영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안심 음식점의 취지 자체를 좀 보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동참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때문에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실 소비 촉진이라는 개념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김포시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장 민원실에서 1대1 상담을 거쳐서 소상인들의 고민을 듣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이제 2달이 지났는데요.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사회 감염과 함께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 지역 발생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먼저 이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또다시 주말에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부천시는 23일 오전에 부천 약대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감염 경로가 확인이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약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1일에 부천 11번째 확진자로 확인된 47살 남성과 또 그의 부인, 장모, 또 아들까지 일가족이 전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족과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의 연결고리는 한 아파트 거주자라는 거 말고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에도 부천 괴안동과 소사본동에 거주하는 생명수 교회 교인 4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도 괴안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존 생명수교회 교인의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처럼 교회 신도 간 감염에서 또 직장 동료나 또 가족으로 이어지는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하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부천 역시 그룹 콜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생명수교회로 연결이 돼서 다시 또 가족들로 전파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불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인 또 인천과 김포에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잡는 길은 네. 지역 감염을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핵심일 텐데 저희가 뉴스에서도 매번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난 주말 우리 지역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또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병원 방문, 또 출퇴근 말고는 좀 외출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운영 중단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부천 시내 교회 9곳은 주말 예배를 강행을 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부천시에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부천시는 지난 22일 또 주말 예배를 강행한 지역 내 교회 400여 곳을 조사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교회는 예배 당시에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음식을 제공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의 적발 내용을 보고했고요. 또 적발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등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앞서 부천시는 교회 1,100여 곳에 대해서 주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이 사회적 거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와 함께 해외 유입을 얼만큼 차단하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의료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당부도 좀 듣고 왔는데요. 이런 당부가 좀 무색하게 지난 21일에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24살 여성이 독일에서 입국한 뒤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또 미국에서 들어온 30대 여성 역시 검역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서 이 공항 검역소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초기에는 중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권 국가와 미국 등에서 온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는 게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를 좀 보면요. 이달 첫째 주에는 4명에 그쳤던 확진자 수가 이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집계된 숫자가 74명이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서 3주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불어난 건데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지금 지난 19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현황 이정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스크 전쟁입니다. 약사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약국에 공적 판매용 마스크가 배송됩니다. 오늘 300장 들어온 거 같거든요. 300장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마스크 도착 소식이 실시간 올라가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있는지 묻는 전화도 끊이질 않습니다. 낱개 포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가 들어온 뒤 한두 시간 정도는 카운터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약 조제는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신이 없죠. 이거를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본인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해서 중복 구매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 가지고. 그런데 최근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오고 나선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신분증 확인과 전산 입력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 일선 약국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자 지자체는 물론 각 기관까지 나서 약국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묶음으로 배송된 마스크를 일일이 포장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약국이 사실 약국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원활하고 또 손님 대응할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소방청은 전국 약국에 2천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6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수업 일수를 180일 이상 운영하는 등의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든 수업 일수 10일은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 수업 시간을 감축할 때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별, 학기별 수업 일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학생 휴식권을 고려해 여름방학은 2주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80%에 가까운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겼고 실업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73%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지역 총선 현장 살펴봅니다. 오늘은 계양갑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유동수 예비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중재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예비후보가 이른 아침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길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난 유동수 예비후보. 현역 계양갑 국회의원인 유동수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동수 예비후보.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개양 연장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작전력은 하루 유동인구가 3만 명이 되는 인천의 북부 교통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바로 진입을 못하고 우회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서울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중재 예비후보가 계양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주민들과 만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예비후보. 그는 계양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를 계양에 유치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동 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받는 거다.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좀 중앙정부에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하철역을 방금 말씀드린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계양갑 선거구에서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박장백 예비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선되기 위한 그런 그냥 비하 말고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생을 생각하고 우리 진짜 동네 진짜 어른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뭐 어느 당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런 사람 최고예요. 바라는 점이요, 동네를 그냥 편하게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 그럼 됐어요. 끝이에요. 가게. 최장혁 신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신임 부시장은 23일 오전 취임식 대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신임 부시장은 울산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 대변인, 주미 워싱턴 주재 총영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0년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3개 광역지자체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VR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천 관광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쾌청한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날씨도 맑겠고 파고는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 보시죠. 볕이 좋아서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